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시간 관한열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한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과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제나라 환공 때의 그 재상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재상으로서는 이 두 분이 항상 이제 거명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열전의 두 번째 관안열전, 관중과 안영의 이야기.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의 그 26페이지에 보면 포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관포지교, 그러니까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사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서 가장 그 동양에서 많이 중국 역사에서 이야기되는 게 바로 관포지교인데,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이야기에 출전이 되는 관한열전에서는 관중이 대표성을 띠고, 왜냐하면 관중이 재상이었으니까 대표성을 띠고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이 관한열전에서 제일 앞부분에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동향이고 어려서부터 같이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주변에서 늘 같이 있었죠. 그런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성장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제나라의 임금이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포수가와 관중이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지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시는 사람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죠. 싸우는데 결국 이제 한쪽이 지고 한쪽이 임금의 왕위를 차지합니다. 제 환공이에요. 근데 이 그 환공의 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포수가예요. 이 싸움 때 관중이 화살을 쏴서 이 제나라 환공의 그 허리띠에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황공이 제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관중? 감옥에 이제 가뒀겠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포수가가 등장을 해서 환공에게 조언을 해요. 임금님께서 만약에 이 조그만 영역에 그 군주로서 만족을 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패자라고 하죠. 제나라 황공은 패자였습니다. 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주국은 따로 있고요.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라 중에서 실제로 힘이 센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맹이라든가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주도권을. 이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패자라 그러는데, 제나라 황공이 패자가 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관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나라 황공이 관중을 재상으로 삼습니다. 자신한테 화를 겨누었던 사람을요. 사기열전의 관중의 이야기의 가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친구인 포수가를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때 포수가와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관중이
조금씩 더 삥땅을 칩니다. 자기가 이제 고백적인 이야기죠. 동업을 했는데 서로 나눠야 될 양의 요만큼을 눈속임으로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포수가가 이걸 알면서도 욕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량이 필요했다라고 이해해 주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관중의 실수였죠. 그런데 포수가는 이 관중 탓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다고 원망하지 않았다. 사업이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알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모두 군주에게 쫓겨났지만 포수가는 나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알아주었다. 또 관중은 전쟁터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했죠. 당시에 그 전쟁에서 도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수가는 모셔야 될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해해 줬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그리고 실제로 관중이 재상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뭐 제나라 황공 때 어마어마하죠.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도 관중에게 중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근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힘이 컸냐? 이 포수가의 힘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3번째 그 포수가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관중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이 역사에 워낙 너무 큰 업적을 이루고 뭐 이 관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국가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부국강병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높은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에 버금가는 권력, 임금에 버금가는 부, 이걸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천수를 누렸죠. 관중이 나중에 병들어서 아플 때 그 환공이 찾아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온갖 그 정치가로서의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범을 보여준 사람인데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사기열전의 관한열전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선 주인공이 누군가? 저는 주인공을 사마천은 포수가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에서 뭐가 있냐면요, 알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알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알아준다는 거.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 쟤 알아. 왜 날 알아주지 않아? 인간관계에서 쓰이는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사마천이 지금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안영 이야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관안열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에는 동일하게 알아준다는 그 안영의 이야기에서도 잠시 예고를 드리면 월석보라는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알아준다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안다?
진정한 사귐은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제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서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제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신이 인간들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어떤 삶에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창조주로서 개입을 하면서 계속 이 피조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매 근거가 되는 그 내용들이 계시로서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안다라고 하는 문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역사의 많은 기록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제기하는 기록의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가 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소개를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거죠. 포수가는 관중이 이익을 더 챙겨갔을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사업을 그르쳤을 때 혹은 전쟁에서 도망쳤을 때 그 다음에 뭐 벼슬에 나갔다가 쫓겨났을 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알매 그 이상을 갖다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관중의 고백에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우리 부모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준 사람은 바로 포수가이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것과 알아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진정으로 알아주려고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노력할 때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 그 사람과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알다라는 이 단어에 그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고 그 후에 가인이 태어났죠.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다는 것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중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의 천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 빛을 남기죠. 역사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만약에 포수가의 알아줌이 없었다 그러면은 관중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마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천리마에 붙은 파리,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기록하고 주도적으로 기억하고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천리마라고 한다 그러면 이 천리마가 파리들을 붙여야 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 알아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하루에도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관포지교, 그러니까 포수가가 관중에게 가졌던 그 알매 지혜 이런 것들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진지해질 겁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섞죠. 그 다음에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고립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역사관들이 다 그렇지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사이예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이 관계 중심적인 내용에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사귐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역사 기록자가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전을 써야 되고 그걸 하나의 그 소명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역사 기록들을 남겨야 될 소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진실에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물 묘사를 한다든가 사건 묘사, 어떤 사건이든지 인물들이 중심이 되니까요.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알미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포수가와 관중의 사귐에서 보았듯이 그 일반적인 어떤 기준, 법, 통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함께 고찰하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알매 지혜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